자, 이번엔 정치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이죠. 그래서 뭐 논란이 있으니까 사표 제출 됐는데요. 두 차례 검찰 소환, 사표 수리될 듯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조국 조현옥 수석은 유인방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 윗 상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서관 정도에서 수습을 하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비서관만 교체하고 조조 라인은 노터치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관계자 대거 바꾸기로 했는데요. 신미숙 비서관은 사표를 냈고요. 김봉준 인사비서관, 여기도 교체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실도 줄줄이 바꿀 듯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수석이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자들만 정리하는 상황이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조조라인 노터치라고 제목을 달아놨네요. 자, 김성수 평론가. 예.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좀 제목을 뽑을 때 그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좀 제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저렇게 뽑으니까 진짜 조조 라인이 막 존재하고 예. 그리고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애꿎은 그냥 들러리선 꼬리 자르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도 들어가 보면 기사 안에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예. 일단은 신미숙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현직에 있으면 청와대 전체에 누가 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고 그게 수리가 된 것이고 그리고 김봉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나간다는 거고 다른 또 교체된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총선 출마를 하려고 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라인을 교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라인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체하는데 어떻게 또 라인이 이어집니까? 이런 얘기들도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그렇다면 같아요. 교체의 이유가 어떤 문책이라기보다는 총선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지금 거예요. 현재 청와대에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 굳이 이건 문책성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글쎄요. 이게 추측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이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사표를 냈다는 게 본인이 이제 부담을 가져서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부담을 가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 예. 검찰 조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윗선에 예. 그 부담이 그 칼날이 가지 않게끔 자기가 맡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서상 예. 조직에서 그 누군가 잘못을 하면은 예. 보통 책임자, 그 윗선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무선은 보호를 해줘야죠. 예. 근데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실무선이 윗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만약 그 사표를 제출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간다. 그거는 저는 봤을 때 참 무책임하고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비서관이 이제 뭐 물러난다. 뭐 인사와 관련된. 그래서 좀 기사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 그리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형 집행 정지 요청입니다. 보시죠. 경향신문 기사. 박근혜 수감 생활 나치 아우슈비츠 연상. 오, 이렇게까지 뭐 설명이 돼요. 형 집행정지 청원서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홍문종 등 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애국당 국회의원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거는요.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 복당파에 편지를 보내서요.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무성 의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좀 잡아주시죠.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자, 그러면서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범법적 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탄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탄핵과는 다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33년이란 형량은 지나치고 가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거든요.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치 보복이고 인신강금이며 한 인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오랜 구금 시간으로 인해 이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 아우슈비츠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면서 형 집행정지 청원이 나왔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예. 자꾸 저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박근혜 대통령의 소감 생활을 나치 아우슈비츠에 예.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몹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지금 전혀 혐의가 없는데 그 죄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가지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오.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받았고 재판을 예. 따라서 지금 수감 생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2년 정도 살았으니 이제 여성의 몸이니까 고령이니까 그만하자. 그 발언을 지금 본인들이 탄핵도 같이 참여를 했던 김무성 대표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혐의가 억지스러운 데가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스스로 할 얘기가 아닌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라도 마치 안 해주면 지금 뭐 그 문재인 정권이 뭐 예. 형 집행정지에 직접 예.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마치 안 해주면 인권 탄압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요건을 보더라도 디스코로 형 집행정지하면 지금 수천 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울증이든 뭐 빈혈이든 고혈압이든 예.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고 빗댄 그 사례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윤영호 대표님, 김무성 의원 얘기 좀 좁혀보면요. 사실은 탄핵소추에 동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도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또 형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혐의가 억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충돌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뭐 지극히 정치적인 그 청원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참여했던 탄핵은 예. 옳지만 재판은 옳지 못하고 가혹하고 억지스럽고 33년형은 가혹하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이중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얘기 안 했겠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모나 형제 입장에서 다 청원서를 쓴다면은 예. 순수하게 건강 문제만 오늘 건강 문제 갖고 결정을 하잖아요. 예. 건강 변호인은 건강 플러스 국민 통합 관점에서만 예.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이고 부모 입장이면 그렇게 했을 건데 예. 거기다가 아우슈비츠도 넣고 예. 가혹하다도 넣고 예. 재판 엉터리라고 넣고 이거는 예. 지극히 저는 정치적인 거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예.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부터 예. 지지하는 쪽이 항상 반대로 됐거든요. 그분이 옹립하면 꼭 떨어지고 예. 항상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르면 오늘 결정하는데 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급적이면은 상황이면. 좀 2년 사르셨으니까 예. 전 대통령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예. 한 2년 안팎이면 다 나왔거든요. 예. 국민 통합을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 희망인데 김무성 대표까지 저렇게 참여하는 저 청원서를 보고 예.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생각한 어떻게 보면 보수 뭉치기, 예. 친박 끌어안기 예. 이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평가를 좀 낮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청원에는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얘기는 계속 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